글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개발 사업에 대한 분석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거. 내가 사려고 하는 저 물건의 가격은 이게 맞을까?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의 가격은 얼마일까? 누가 팔라고 하는데 싸게 팔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 또 누가 물건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 물건의 가격은 맞는 걸까? 나한테 사기치는 건 아닐까? 비싸게 파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미래의 가격인 가치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체크하는 법을 어려운 말 쏙 빼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사자고요. 그럼 오늘도 가볼까요? 고고! 물건을 분석하는 감정평가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첫 번째는 수익성으로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로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물건의 가격이 1억이고 월 받는 월세가 50만 원 정도일 때 약 6%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요. 예전에는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수익률이었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6에서 7% 정도이기 때문에 12% 정도가 나와야 예전 괜찮은 물건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계산한다면 50만 원을 받고 내 요구 수익률이 12% 증가를 했다면 이 물건이 가지는 가치는 12%일 때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은 본인의 요구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매수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요구 수익률이 24%이고 월세는 동일하게 50만 원 받는다면 내가 매수 또는 내 물건의 가치는 약 2,500만 원 정도이죠. 낙찰된 물건인데요. 2020 타경 10342번 천안시 서북구 직선은 모실이 동보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로 월세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이 동보 아파트가 최소 25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12%를 계산한다면 수익 방식으로는 이 물건의 가지는 가치는 2,500만 원이죠. 감정가는 한 2,000 정도 나오네요. 거의 유사하죠. 물론 지금 12%는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득과 보유함으로 인해서 세금이 발생하고 임대소득 또한 세금이 발생하니 실제로는 이거보다 낮은 수익이 나오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또한 임대소득 12%는 적정한 수익률이긴 하지만 매각 차익을 통해서 얻는 자본소득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이 임대소득보다는 자본소득을 노리시고 투자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겠죠. 현재 낙찰된 1,549만 원을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25만 원을 12달 받고 매각 가격으로 나눈다면 약 수익률은 20%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은 토지를 평가해 볼까요?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비교 사례입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물건, 이 물건의 가격이 궁금하다면 동일한 지역에서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물건의 가격을 보고 이 물건이 1억이니 내 것도 1억 정도 되겠구나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건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보정하고 대상 물건의 가격을 선정하는 거죠. 보통 토지 보상이나 경매에서 토지 평가 시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만 설명해도 몇 시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정도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내가 궁금해하는 대상 토지 주변에 궁금해하는 물건과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찾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물건을 찾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두 번째는 대상 물건과 표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표준지도 마찬가지로 대상 토지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배율로 표시해 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약 1,000원, 제곱미터당 1,000원이라면 얘는 뭐가 우세하고 뭐가 열세해서 이곳의 가격은 약 980원 정도 될 거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비교 대상에서는 뭐 도로 조건, 그리고 행정적 조건이라고 해서 제약은 무엇이 있는지, 제약이 있다면 그만큼 감을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형상, 경사 뭐 등등등등등등 많은데 여러분들은 요 도로 조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나는 2차선 도로에 붙어있는 토지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비교 표준지의 경우는 1차선에 붙어있는 토지라며 내 건 도로가 2차선이고 얘 건 1차선이니 내게 우세하겠구나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그 배율을 정하는데 이건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이런 경우에 몇 배를 감해줘라, 뭐 얼마를 깎아라,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 반영되는 편인데 보통 차선 하나당 차이에서 한 0.1 정도로 계산을 하면 내 토지가 우세하니 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 대비 1.1배가 높구나 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시점 및 지역에 대한 수정이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패스. 여기까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거래 사례 또는 보상 사례를 비교 표준지와 비교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래 사례 또는 보상 사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1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100만 원, 얘도 100만 원, 얘도 100만 원. 근데 이 물건의 가치가 궁금해. 뭐 나머지 조건은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얘 공시지가는 20만 원이네? 주변 대비 20만 원 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5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총 산식을 보여주자면 대상 토지 주변에 나와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상지와 표준지를 비교한 개별 요인치를 곱해주고요. 뭐 시점 수정, 지역 수정은 패스하고 그 밖의 요인인 시세의 배율을 곱해서 대상 토지 물건의 가격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번 경매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23 타경 101751 서북고 직사는 남산리 215-4번지예요. 직사는 남산리 215-4번지의 경매 감정평가예요. 기준 시점은 23년 3월 10일 기점으로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단가가 13만 5천원 나왔는데 이 13만 5천원이 왜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물건을 평가를 하려면 내 토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지번은 남산리 215-4번지 전이고 지분이고 휴경지고 자연녹지의 맹지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비교 표준지를 찾는 거였죠. 비슷한. 바로 다음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직사는 남산이 224번지고 지목은 전, 이용상황도 전, 자연녹지의 맹지, 뭐 형상지세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물건과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인데 보통 이거는 1.00008배 뭐 지역 요인은 1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개별 요인 비교예요. 접근 조건, 도로의 상태는 어떤지, 자연적 조건이라고 해서 일조, 토양, 토질, 관계 배수, 면적, 경사 여부, 여기에 도로가 들어가는 거고, 행정적 조건으로 해서 규제 정도가 어떻냐라고 하는데 여기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자고요. 개별 요인 비교치 결정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대상 토지와 그리고 비교 표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 조건은 두 개가 맹지이고, 두 개 농지의 묘지지대이고, 자연녹지이고, 지세가 조금 불리하네요. 열세하다고 하죠. 그래서 비교 표준지 대비 대상 토지는 0.765배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본건은 표준지보다 열세임. 다음이 그 밖의 요인 보정입니다. 아까 전에 거래 또는 보상 또는 평가된 토지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하고? 바로 비교 표준지하고. 직사는 남산리 215-4번지, 전, 휴경지, 자연녹지, 맹지 거의 유사하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배율이 1.89배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정보정이 다 끝났으면 토지평가 단가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아까 시점 지역요인 배제하라고 했고, 개별 요인은 0.765, 그리고 기타 요인, 그 밖의 요인으로 주변 사례보다 1.89배가 높으니 이 토지의 가격은 13만 4천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진 않긴 한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 참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별 요인이 평가사나 나의 주관적 생각이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본인이 잘 모르는 지역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현재 궁금해하는 대상 토지의 가격 정도는 근사치에 비슷하게 분석이 가능해질 겁니다. 다음에 평가 방법은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하는 구분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토지와 다르게 건물은 신축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이 노후화 정도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원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위에 말씀드렸던 비교 사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고요. 보통 이 방법은 시장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이 원가법을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반영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신축 비용의 노후화 정도를 빼준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한다면 제조달 원가에 감가 누계액을 빼준다고 합니다. 그냥 신축 비용의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복명동 422번지입니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42평. 여기 뒤까지 해서요. 일단 토지부터 한다면 242평에 대략적으로 이 동네 시세가 450 정도. 여러분들은 비교 사례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약 11억 정도 나오네요. 그럼 다음 원가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가격을 알아보자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480평 정도. 원래는 필로티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 480평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이 480평의 근린생활시설을 철근 콘크리트로 새로 지으려고 한다면 러프하게 해서 평당 500만원 정도로 잡고 평당 단가를 모른다면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어떤 걸 건축하려고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어떤 건물들은 얼마고, 단독주택 얼마고, 근생 얼마, 창고 얼마, 공장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이건 직접 물어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을 새로 건축을 하려면 24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은 노후화되었어요. 노후화 정도를 24억에서 빼줘야겠죠.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연 단위로 노후화가 다른데 이 노후화를 체크해서 그만큼 가격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걸 산식으로 표현해 주자면 신축했을 때 가격에 곱하기 1 빼기 연 상각률이라고 하는 건물이 연당 얼마나 노후화되는지를 표현해 주고 여기에 경과 연수 얼마나 지났는지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이걸 건물의 잔가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남아있냐라고 해서 그걸 신축 가격에 곱해주는 거죠. 어려워요. 요즘 더하기 뺄셈 넘어가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계산기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한데요. 물론 이 건물 잔존가치 계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용도로 활용되지만 우린 이 신축 비용을 넣어서 건물의 잔존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볼게요.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고 건물의 가격은 신축했을 때 24억, 준공연도는 1994년이고요. 기준연도는 올해인 2023년입니다. 계산해볼까요? 잔존가치 이렇게 계산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죠? 아까 그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에 근생으로 신축했을 때 약 24억이 나오는데 그 건물이 약 29년이 지나면 이만큼의 가치가 남는 거죠. 11억. 토지 가격 11억. 건축물의 현재 잔존가치 11억 해서 이 물건의 가치는 약 22억 정도가 나오겠네요. 해당 물건은 예전 공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감정가가 17억 정도. 집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비슷하네요. 물론 여기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약간 감한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긴 한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성을 고려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을 알고 이 물건에 접근을 한다면 정말 다른 느낌이겠죠. 원래 가치가 22억인데 감정가가 17억. 그런데 13억까지 떨어가졌네? 괜찮은가? 라고 말이죠. 현재 이 물건은 23년 10월 11억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물건 11억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지 안 한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은 물건의 현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알아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는 단순히 저런 하나의 방법만으로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알고 물건을 접근한다면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내 물건의 가격은 이 정도이구나. 그럼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겠네 라는 감이 잡히실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본이 되어야 미래 가치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